다이어트 3일 제거. 자, 함수랑 합성함수, 역함수 한꺼번에 나갑니다. 뭐 어떤 교재에서는 원래 한 단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 유인물이 딱 하면 다음 주에 시너지. 뭐 과제의 양은 조금 있겠지만 솔직히 뭐 엄청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잖아. 이거 얼마 안 돼? 역함수 우리 그 합성함수 역함수가 한 장, 두 장 반밖에 안 돼. 함수가 좀 늦어. 한 장, 두 장, 세 장, 세 장 반. 한줄기야. 한 장, 두 장. 그거 봐. 두 단밖에 안 돼. 그 앞에 집합도 많았잖아. 세 장 반. 집합 연산. 한 장, 두 장, 세 장. 이거 봐봐. 세 장 반. 똑같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함수. 어차피 한 세트예요. 그냥 함수랑 합성함수, 역함수 세 개 그냥 같이 알고 계셔야 돼.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그래프도 있고 뭐 다른 조금 약간 계열의 함수지만 함수랑 역함수, 합성함수는 한꺼번에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함수에서 많이 배울 게 없어요. 정의역 알잖아요, 여러분. 공역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치역. 자, 함수를 쓸 때 용어,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의역은 간단하게 x입니다. 공역은 y입니다. 치역은 fx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역은 x, 공역은 y, 치역은 fx예요. 그럼 y랑 원래 우리 보통 y는 fx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 근데 이게 조금 다르다는 얘기야, 실제로는. 이 치역은 x에다 뭘 넣었을 때 나오는 그 y 값 있지. 그 y 값만을 이제 치역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의역, 공역, 치역을 보통 주머니 많이 만들거든. 이 주머니 만들어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뭐 이렇게 만든 겁니다. 뭐 일정한 규칙이 없어도 함수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x 1, 2, 3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4, 5, 6, 7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서 정역이 뭐예요? 1, 2, 3. 1, 2, 3. 공역이 뭐예요? 4, 5, 6, 7. 치역은 뭐예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아직. 치역은 뭐 해줘야 돼? 정역이 선택을 해줘야 돼, y를. 선택된 y가 치역인 거죠.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이러면 치역이 뭐죠? 47인 거죠. 이제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F1이 얼마죠? 4가 되는 거죠.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치역인 겁니다. Y가 치역이 아니고 Y는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X 이제 얘에서 이로 가는데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을 Y라고 하는 거 맞아?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 이 선택되는 애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화살표를 보냈을 때 함수의 존재,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해볼까요? 자, 보통은 뭐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할 건데요. 제가 이거를 함수가 이제 이건 함수고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우리가 이걸 알아볼 거거든. 그랬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남녀로 많이 하긴 하거든. 근데 이러면 또 남녀 불평등 또 이럴 것 같아서 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약간 그냥 유교적인 남녀 관계라고 생각을 할게요. 지금 이 x가 남이고 y가 여자 이제 연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쓰레기인 상황, 남자가 쓰레기가 되는 상황들 이런 게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 웃어? 좋아? 재밌어요. 재밌어? 자, 요거 그러면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선은 이제 이게 화살표가 뭐야?
좋아한다. 난 널 좋아해. 약간 이런 거야. 가치감이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그건 아니고 그냥 한쪽으로 짝사랑한다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 1번 남과 2번 남이 4번 여를 좋아할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두 명 좋아할 수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좋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선택 못 받은 여성도 있을 수 있죠. 아쉽지만 이럴 수도 있고 한쪽으로 몰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는 가능한 경우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된다. 자, 다른 상황을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갈까요? 자, 요거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이게 쓰레기인 상황이 된 거죠. 한 놈이 양다리 고쳤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재미삼아 알고 계세요. 그래도 문제로 나오니까 요거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평생 살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으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약간 좀 의심이 되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선택은 해줘야 된다. 좋아하는 사람은 좀 찍어줘야 돼. 안 좋아하는 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x가 두 개의 y를 선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x가 있으면 안 된다. 주어진 모든 정의역은 반드시 공역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죠? 이게 함수의 결정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는 그냥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가 있고요. 1대1 함수 속에 요 속에 1대1 대응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등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수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종류입니다. 함수는 그냥 아까 우리 이거 함수 만드는 거 있죠. 그 x 세 개가 하나의 y를 다 몰빵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그 조건만 맞춰지는 그 함수 있죠. 함수가 되기면 최소한 조건만 맞춘 거는 그냥 다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속에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 함수가 있고 항등 함수가 있고 상수 함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대1 함수란 얘기는 아까 그 1, 2번 x가 y 하나 선택한 거 있지. 어떤 인기녀에게 몰빵하는 경우가 아닌 아주 평등하게 아름답게 하나당 한 명씩만 선택할 수 있는 함수를 뭐라고 해?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1대1 함수 얘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갔어요. 요거 1대1 함수예요. 그러면 1대1 함수는요 공역 중에 남는 애가 있어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1대1 대응 함수는 1대1로 선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공역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 중에 뭐도 같아야 되냐면 치역과 뭐가 같아야 돼? 공역까지도 같으면 뭐가 됩니까?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 차이 아셔야 됩니다. 자, 1대1 함수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가 추가되면 1대1 뭐야? 대응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등 함수는 그 정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입니다. 정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를 항등 함수라 불러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y는 x 있죠. 이 함수식이 바로 뭐예요? 항등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항등 함수는 뭐 i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냥 y는 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x가 1일 때 y가 얼마면 돼? 1이면 되는 거고 x가 2일 때 y가 얼마면 돼? 2면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나랑 똑같은 번호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항등 함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상수 함수는 뭐냐면 상수 함수는 몰빵된 거예요. 그냥 한 명한테 몰빵된 경우 완전 인기녀 등급된 겁니다. 모든 x가 하나의 y를 선택하는 경우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치역이 한 개인 경우라고 하면 되겠네요.
정의역은 무조건 치역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치역이 한 개인 경우를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로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이 이런 거 있죠. 다 2예요. 이런 게 상수함수인 거죠. 그럼 얘도 이 찍었고 얘도 이 찍었고 얘도 이 찍었고 얘 x도 이 찍었고 다 이 찍은 거잖아.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y는 2, y는 k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상수함수인 거죠.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랑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고요. 상수함수는 하나로 몰빵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대1 당함수는 하나씩 반드시 정의역 하나당 공역 하나는 선택해야 되며 치역, 그 공역이 남지 않는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뭐야? 1대1 대함수입니다. 요거까지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그 함수의 개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함수의 개수 알아볼게요. 자, 1, 2, 3, 4, 5, 6 이번 배울게요. x에서 y로 함수인데 이렇게 정역과 공역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1번 함수의 개수, 2번 1대1 대응함수, 3번 상등함수의 개수, 4번 상수함수의 개수. 다 알아봅시다.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 이제 요거는 다 경우의 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은. 자, 얘는 함수의 개수는요 그냥 다 몰빵해도 되고 그 함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죠.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죠? 3개. 3,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3개.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3개. 그러니까 앞이 선택한 거에 따라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함수의 개수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확통해서 배울 건데 이게 중복 순열입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1대1은 앞이 선택한 걸 B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1대1은 1이 몇 개 선택할 수 있어요? 3개 선택한다면 2는 2개 선택할 수 있고요. 3은 1개 선택할 수 있죠. 이거는 바로 뭐예요? 순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열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세 번째, 항등함수는 몇 개일까요? 0개. 0개는 아니죠. 1개는 만들 수 있잖아요. 항등함수 미안해요. 여기서 항등함수는 0개죠. sorry. 요래야 되죠. 요러면 항등함수의 개수 몇 개죠? 1개입니다. 맞아요? 그냥 무조건 요거밖에 안 되는 거 맞아요? 항등함수 1개. 자, 그다음 네 번째 상수함수 몇 개죠? 3개입니다. 1로 몰빵, 2로 몰빵, 3으로 몰빵하는 세 가지의 함수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함수 파트 끝났어요. 아마 이만큼만 있을 거예요. 개념 개념 안 보고 해도 그냥 안 봐도 무기워지 그지? 됐죠? 한칠판에 정리 다 됐네요. 한 번 더 쑥 훑으면서 할까? 정의역 x, 공역 y, 치역, 선택된 y.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원래 함수가 될 수 있는 요건. 그 쓰레기인 경우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래서 x 하나가 y 중에 선택하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선택하지 않는 x가 있으면 안 된다. 요거고. 그 다음에 1대1 항등. 이거 다 아시겠죠? 이거 방금 한 거니까 기억할 수 있죠? 네, 여기 함수 끝인 거예요. 됐어요? 자, 한꺼번에 갈게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 참 이 합성함수, 역함수도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 뭐 여기서 함수들 다 중요해. 앞으로 우리가 함수를 할 때 계속 이 용어들도 좀 쓸 거고요.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단어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잘 정확하게 배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할 합성함수와 역함수 있잖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한때는 역함수 문제가 여러분 이제 고3 되면 모의고사 볼 때 어려운 문제를 킬러라 부르거든. 킬러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역함수 문제가. 좀 최근에 조금 트렌드가 바뀌긴 했는데 한참 한 2, 3년 동안은 그냥 제일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바로 앞 문제, 이런 문제 중에 역함수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합성함수 먼저 해볼게요.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합성한다는 얘기예요. 그 합성이 무슨 소리냐면 어떤 함수가 있고 fx라는 함수가 있고 또 다른 gx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
그 fx 함수 안에 gx 함수를 집어 넣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합성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걸 표현하는 표현법 기호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합성 함수는 f 함수 그 다음에 g 함수를 넣는다. 일단 여기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걸 이제 도트라고 부르는데 f.g 뭐 근데 보통 f 합성이라 많이 불러. f 합성 g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f 함수에다가 g 함수를 합성했다는 뜻입니다. 써볼게요. fx를 식을 만들어 볼까? ex라고 하고 gx를 x 더하기 3 좀 쉬운 걸로 가볼게요. 그러면 f.g는 자, 보통 합성함수 표현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감싸주는 형태를 좋아하거든요. fx 안에 gx를 넣었다 이 뜻입니다. 지금 이게 얘들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써준 거고 실제로 우리가 풀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푸는 게 참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fx에 요게 x 요 자리가 무슨 자리야? x 자리였지. 이거 얘도 흰색이고 얘도 흰색이네. 자, 색을 바꿔서 또 흰색이네. 요게 fx에 여기가 정의역이잖아. fx의 정의역이 gx의 그러니까 g 함수의 치역으로 대체되는 거야.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fx의 이 x 값들은 누가 결정해줘? gx의 치역 y 값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gx의 y 값들을 fx, x에 넣어서 나오는 그 결과적인 y 값이 뭐야? f의 gx를 합성한 합성함수 형태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이거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식은 너무 쉽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차근차근 가볼게. 요 2의 요 x 자리를 뭐로 바꾸라는 얘기야? gx로 바꾸라는 얘기니까 2gx 맞아? 네. 그럼 얘는 2의 얼마야? x 플러스 3. 이게 바로 뭐예요? f, gx 합성한 형태인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막 정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넣어버리면 너무 쉽잖아.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겠어? 이렇게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합성은 확실하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뭐다? fx의 누구 자리에? 정의역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 g의 치역이 들어간 거다. 그럼 우리가 이거 처음부터 다 하려면 g의 x의 정의역을 g에다 넣어서 뭘 찾아? 치역을 찾은 다음에 그 치역을 다시 뭐 하는 거야? f의 x에다 넣는 거야. 그랬을 때 나오는 그 함수값 있지. 그게 바로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뭐 주머니를 만약에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머니가 필요하겠죠. x 여기는 뭐야? gx를 할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fgx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1, 2, 3, 4, 5, 6, 7, 8, 9 뭐 이랬으면 뭐 이런 거겠지. 약간 이렇게 갔어. 그러면 다 만들어 볼까? 짝 쳐볼까? 이 그림이에요. f, g는 얼마예요? 9 이게 찾으셔야 돼요. 안 어려워. g가 뭐야? 이게 g의 x야. 이게 g의 정의역인 거야. 이거는 f의 정의역이 아니고 누구의 정의역? g의 정의역인 거야. g의 정의역 2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치역이 4지. 그 4가 f의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 정의역일 때 치역이 얼마야? 9가 되는 거지. 요렇게 넘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합성함수가. 이렇게 쉽게 합성하는 경우는 없어요. 잠깐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알겠죠? 대부분은 최소한 요건 할 줄 아셔야 돼요. 됐나요? 요게 합성함수입니다. 자, 합성함수 제가 빼놓고 한 거 있나 좀 볼게요. 큰 건 없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있겠구나. F 합성 G와 G 합성 F는 같다.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입니다. 합성 순서가 바뀌면 전혀 다른 함수예요. 그래서 합성은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행렬이랑 똑같네요, 그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 합성을 3개 합시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거 뭐야? 합성 순서를 바꾼 거죠. 네. 이거는 아닙니다. 바꾸 이게 교합 법칙한 게 아니고 이건 뭐야? 결합 법칙한 거죠. 이거는 성립할까 안 할까요? 아니. 이건 성립해요. 합성은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상관없어요. 얘들이 합성하고 나서 얘 합성해도 똑같아요 결과물은. 얘들이 합성하고 얘를 합성해도 결과물은 똑같이 나오네. 얘는 합성수를 바꾸죠. 그럼 완전 다른 식이 집어넣는 거잖아. 이거 실제로 시간을 더 만들어서 합성을 이렇게 해보나 요거 먼저 이렇게 하나 결과물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합 법칙은 안 되고 합성의 순서를 바꾸는 결합 법칙은 가능하다. 합성의 연산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합성함수는 이게 끝일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일단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 다음에 대망 역함수. 역함수를 좀 어려워하는 편이야. 물론 합성함수도 어려워해요. 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시험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머리 터지고 막 힘들어하긴 하는데 역함수를 좀 더 어려워하거든요. 그 역함수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함수의 정의부터 내려볼게. 역함수의 정의는 정말 간단해. 정의역과 시역을 서로 바꾼 거예요. 정의역과 시역을 서로 체인지한 게 역함수인 거예요. 뭐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정의역과 시역, x, y가 바뀐 게 역함수입니다. 뭐 예를 들면 y는 2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 역함수는 x, y를 바꾸면 되죠. x는 얼마예요? 2y죠. 그 y는 얼마죠? 2분의 x죠.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뭐예요? 요 함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냥 요게 역함수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그냥 역함수의 정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x, y가 바뀐 겁니다. x, y를 서로 바꾸면 역함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아무튼 요렇습니다. 역함수는 정역과 시역. 더 쉽게 얘기하면 x와 y의 교환입니다. 서로 바꿔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함수가 돼요. 자, 역함수의 표현법은 fx라는 식이 있어. 뭐라 할까? 그냥 이렇게 할게. 그러면 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역함수는 여기다 지수처럼 생겨서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럼 요게 역함수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요거 fx의 역함수, 요거 뭐야? 요 얘를 뭐 했다? 역함수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번 바꿔볼게요. 얘 역함수 바꾸려면 y는 얼마죠? x 플러스 2에서 이제 여기 아직 안 바꿨죠? 역함수 바꾸면 x는 뭐죠? y 플러스 2고요. y는 얼마예요? x 마이너스 2니까 f 역함수는 x 마이너스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역함수 바꾸라 하면 이런 식으로 xy 바꿔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잘 봐. 그 역함수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도 바뀌지만 모든 점의 x와 y가 뭐가 된가요? 바뀌는 거지. 맞아? 모든 점의 x, y가 바뀌는 거죠. 그래도 역함수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fx가 1,2를 지나요. 1,2를 지나요. 역함수는 몇 컴마 몇 지나요? 2,1 지나요. 그걸 저는 간단히 점 바꾸기라고 부릅니다. 점 바꾸기. 알겠죠?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뭐다? 점 바꾸기. 점 바꾸기로도 역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그래프 형태로는 f랑 역함수는 어떤 서로 그래프 형태를 갖냐? y는 x 대칭입니다. fx랑 fx의 역함수는 항상 y는 x 대칭 형태입니다. 자, 아까 예를 들어 y는 이 x라는 함수의 역함수는 뭐죠? x 2분의 x였나요? 이 함수의 역함수는 2분의 x 맞았나요? x에 바꾸고 넘겨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려볼게요. 2분의 x는 기울기가 2분의 1,
2x는 기울기가 2.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 기울기 1자리가 딱 뚫고 지나가. 아, 대칭처럼 안 보이지만 대칭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선은 이 y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언제나 대칭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x, y가 바꿔도 다 똑같아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는 요 x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얘 x, y를 서로 맞바꾸려면 얘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요 점 있으면 이 점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그래프 형태로 역함수는 y는 x의 뭐다? 대칭입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뭐 할 거냐?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역함수 문제 중 역함수 문제 중 식 바꾸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거의. 아까 내가 식 바꿔서 설명해 줬지. 그건 내가 예를 들려고 지금 처음 설명하는 거고, 역함수 문제를 푸는데 식을 바꿔서 막 하려고 하는 순간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바보 같은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함수 문제가 나왔어. 처음 보자마자 막 엑소에 바꿔서 식 만들면 너무 1차원적인 생각만 하는 거야. 이거를 풀지 않을 거예요. 뭘로 풀 거냐면 이 1번과 2번의 내용으로 풀 거예요. 무조건.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식을 바꿔야겠다. 엑소를 바꿔서 풀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점을 바꾸겠다. 또는 y는 x의 대칭성을 이용하겠다. 요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역함수 문제는 식 바꾸기를 쓰지 않고요. 뭐 한다? 점 바꾸기 또는 뭐다? y는 x 대칭을 쓴다. 이거 계속 기억해야 돼. 역함수 문제는 식을 바꿀 게 아니고 뭐 할 거라고? 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 뭘 바꿀 거다? 점을 바꾸거나 또는 y는 x의 대칭성을 이용할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왜냐면 제가 지금 고3 3명을 과외를 하고 있거든. 따로 한 명씩 과외를 하고 있는데 내가 1학년 때부터 가르친 거는 걔네들이 고3 거의 올라올 때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 어떤 모의고사 문제 푸는데 걔가 역함수 문제를 푸는데 식을 바꾸고 있더라고. 그래서 역함수 막 엄청 빡세게 바꾸고 있어. 막 뭐라 해야 돼? 진짜 막 이런 거 2차 함수를 막 역함수 바꾸고 있거든. 이거 역함수 어떤 문제였어. 문제가. 근데 완전한 역함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풀려면 역함수가 필요했어. 그래서 이걸 역함수로 바꿨다. 그래서 x는 y 이렇게 식을 봤는데 2y 플러스 1 하고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든 다음에 그냥 얘를 들어준 거야. 하고 이때 x, y를 바꿔. 그럼 y는 x 플러스 1에 뭐야? 이게 뭐야? 아, x를 바꾼 거지? 그 다음 저거 쉬워. y 플러스 1은 뿔마 루트 x, y는 마이너스 뿔마 루트 x로 풀더라고. 이것도 완전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 뭐였냐면 y는 x의 대칭성을 이용하시고 라는 문제였었어요 원래. 그래서 이런 뭐 2차 함수하고 걔 역함수가 뭐 두 점에서 만날 때 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뭐 이런 문제였거든. 그걸 푸는데 이거 식을 만들어서 얘를 갖고 뭘 하려고 막 얘랑 뭐 연립을 했나? 교점 찾으려고 이러고 다시 마이너스 뿔마 뭐 이렇게 했거든. 아무튼 이렇게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냥 이거 2차 함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놨잖아. y는 x를 그려. 그럼 얘랑 얘 역함수가 어떻게 된다고? 얘에 대한 뭐야? 대칭형 생겼다고 했지. 그럼 이렇게 요 교점이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 fx랑 역함수의 교점을 누가 같이 공유해? y는 x 교주. 얘가 공유한단 말이야. 그 다음 요 거리를 여기를 얼마 줬지? 2라고 줬어. 그럼 2라고 주면 얘가 지금 이 직선이 몇 도지? 45도 직선이지. 그래서 이게 2등변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변이 나오거든. 이게 얼마야? 루트 2면 되냐? 맞니? 네, 맞아요. 이게 루트 2면 되냐? 그래서 이제 요 길이 루트 2 나와가지고 요 x 값의 x길의 거리가 루트 2고 y길의 거리 루트 2다 뭐 약간 이런 식이야. 근데 이 문제가 아마 여기가 루트 2였던 것 같아. 여기가 그래서 1이고 여기가 그냥 1이야. 그래서 x 길이와 y 길이가 1이다 그냥 풀면은 그냥 풀리는 거거든.
근데 이걸 역함수에서 얘로 풀고 있다고. 얘 아예 식을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어. 그냥 제로 푸는 거예요 원래 그냥. 이 yx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래서 어제 막 되게 얘기했었지. 야 역함수 문제 식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경우 없어 거의. 그랬더니 저 옛날에 그 다닐 때 선생님이 역함수 식 바꾸는 거랑 2시간 동안 바꿨어요. 막 모든 식 다 바꾸고 막 연습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맨날 저 나오면 그거 바꾸고 풀었어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 얘기를 좀 했었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비뭐 학원에서 오래 다녔던 친구인데 아무튼 잘못 배운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너무 초보 그러니까 너무 진짜 1차원적이고 너무 기초적인 그 하나밖에 모르는 그 방식으로 가는 거야 그냥. 있잖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치? 수학은 그게 아니죠. 그 외에 뭔가 비밀들이 다 있어요. 역함수 문제는 이겁니다. 역함수 문제 중 식 바꾸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물론 아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겠지? 어떤 서술형은 서술형 1번에 fx 역함수 바꾸는 식 쓰세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써야 되잖아요. 그거 선생님이 식 바꾸기 안 된다 그래. 점 바꾸기밖에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안 되진 않는데 쓸 필요가 없다니까 웬만하면 거의.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근데 아까 중요한 거 하나, 좋은 거 하나 좀 배우고 살짝 봤었는데 그 fx랑 걔 역함수에 대한 어떤 관계 문제에서 잘 봐. 이걸 추가로 할게. 자, fx와 f 역함수의 교점이 있어. 이 교점은 반드시 누구도 같이 지나. 이 교점은 y는 x도 지난다. 맞아? fx와 f 역함수 교점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fx와 진짜 역함수 바꿔서 개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고 fx랑 누구의 교점 구하는데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뭐가 나와? f 역함수의 교점도 같이 나온다야. 물론 100% 지난다는 아닙니다. 99%는 지나요. 안 지나는 1%가 있긴 해요. 어떤 감소함수 중에서는 역함수 fx랑 y는 x랑 교점이 있어. 그 교점을 역함수가 지나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니까 거의 모르셔도 돼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 지나는 경우가 진짜 드물게 있는데 그것만. 그 다음에 좀 이어갈게. 역함수에 그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같이 짬뽕한 공식이 있거든.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죠. 그러면 언제나 늘 x라는 함수가 나와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항등함수예요. fx랑 역함수랑 합성하죠. 언제나 y는 x가 돼요. fx랑 f 역함수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상 y는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항등함수를 이제 i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뭐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얘랑 얘 역함수죠. 합성해봐요. x 맞죠? 얘 이쪽으로 합성해봐요. x 맞죠? 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주는 겁니다. 다 y는 x가 돼요. fx랑 f 역함수 합성하면 뭐가 된다? x가 되고 이 항등함수라고 부르고 얘를 i라고도 좀 불러요. 근데 i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어쨌든 x, y는 x가 된다. 이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fx 합성 역함수 합성을 한 것은 얘는 이제 어떤 공식이냐? 그 드모르간이랑 좀 비슷합니다. 공식이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좀 비슷해요. 역함수를 한 번에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 둘이 역함수를 뗄 수가 있거든. 그러면서 합성 순서를 바꿔주면 돼요. 이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역함수 공식이에요. 역함수 묶어줄 수 있고 묶어주는 대신에 합성 순서를 바꿔준다 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역함수도 뭐 할 수 있어? 전개해줄 수도 있는 거죠.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을 줄도 알고 전개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fx랑 이거는 이제 역함수 문제는 아닌데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뭐 나오게? 이게 뭐지? 이거지. fx에 x자리에 x 넣어봐. 뭐야? 그냥 fx 나오지.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아무리 합성해도 뭐야? 그냥 그대로 fx가 나와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공식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식은 좀만 하면 금방 기억하기 때문에
이거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자세히 설명도 안 해드렸잖아요. 그냥 당연하다시피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주세요. 이거 잘 못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지금 중간에 쓴 거. 누런 이거 연두술 쓴 거 있지 이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야. 이 책에 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 있겠지 근데.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막 떨어뜨려서 어디 표현을 해놨을 건데 그렇지 않네. 전바꾸기란 말 없네. 그리고 y는 x도 지난다 그런 말은 없네. 그냥 y는 x 대칭이다까지밖에 없네요. 이 개념서에는 보통 이런 자세한 설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여주셔야 됩니다. 됐죠? 끝났어요. 개념은. 근데 네.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지 않아요? 아 맞다. 큰일 날 뻔했다. 개념 잘 알고 계시네. 이거는 그냥 이 단어와 그냥 동의어가 있어요. 어떤 문제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와 동의어 같은 말 1대1 대응함수라는 얘기입니다. 1대1 대응함수란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요 1대1 대응함수여야 돼요.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해. fx가 1대1 대응함수가 아니지? 걔 역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을까? 잘 봐. 남녀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거야. 이랬어. 이럴 수 있었지. 이럴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역함수는 갑자기 입장 바뀌었어. 그럼 갑자기 여자 쓰게 되는 거 아니야? 두 남자 선택해버리잖아.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요거 되잖아요, 원래 함수가. 근데 이거 입장 바꾸면 얘 정의역이 돼버리죠. 선택 안 하는 정의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x, y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무조건 무슨 함수여야 돼? 1대1 대응함수야. x, y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역함수라는 얘기는 fx에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 fx는 무조건 1대1 대응함수라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남는 게 있으면 안 되고. 네? 남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원래 이건 함수 되죠. 근데 이제 얘가 x가 되고요. 역함수는 얘가 뭐가 돼? y가 입장이 바뀌어버리면 남자가 살면서 한 번 선택해야 된다니까. 얘가 정의가 되니까 정의역이 선택 안 하는 치역이 있을 수는 없어.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면은 네.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없잖아요. 2차 함수는 역함수 무조건 존재하지 않죠. 근데 단 존재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 꼭지점 기준으로 한쪽만 정의 내렸을 경우.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함수가 될 수 없어요. 1대2 대응이에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1대2 대응한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xy가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함수가 돼버리거든. 얘를 y는 x 대칭하면 이렇게 대칭돼서 뒤집어지겠지. 이렇게 되면 이거 함수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정의를 반쪽만 정의를 해. 요까지만 하면 얘도 요만큼만 하지. 그럼 요거는 1대1 대응함수가 될 수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 아예 안 하진 않습니다. 근데 모든 정의역에 따른 2차 함수에 역함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요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으면 그냥 1대1 대응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동의어예요. 저거 빼먹을 거였네. 자, 그러면 진짜 설명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 번에 모아서 문제 쫙 풀어보겠습니다. 쉬운 것들 넘어갈게요. 그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세로로 섞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함수 안 되는 거야. 세로로 섞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닌 거야. 이거 함수 아닌 거라고. 이거는 함수야. 이거 2차 함수잖아. 이거 괜찮아. 이건 뭔 소리야? x 하나에 y가 몇 개야? 두 개가 생겼잖아. 양자를 거친 거라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원 있잖아요. 원 함수라고 안 부르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함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함수 그 320분의 함수인 것은 1번 아니지, 2번 아니지, 3번 원이니까 아니겠지, 4번 맞지? 4번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야. 됐어? 지금 어디 가는 거냐면 백구 쪽. 백구 쪽에 420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자, 429번에 갑자기 합성함수가 나왔네? 이게 합성함수 아닐까요? 429번 보여요? 이게 fx에 뭐가 합성되어 있는 거야? 2분의 x 플러스 3이 합성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f4의 값을 구하는 얘기는 저 값이 4가 되게 x 값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볼게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33번. 이것도 좀 너무 쉬운 거 아니냐? 433번도 그냥 눈으로 풀게. 433 맞지? 자, x는 뭐야? 정의역이지. 마이, 마일, 0, 1, 2, x는 요 5개만 넣을 수 있죠. 어디에다가? fx의 x 정의역 x 자리에다가. 단 x의 조건이 있죠. 지금 0보다 작을 때, 0일 때보다 클 때에 맞춰서 뭐 하면 돼? 넣어서 치역 찾으면 되는 거 맞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36번 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는 뭐야? 정의역을 넣었을 때 나오는 치역이 똑같으면 같은 함수인 거지. 자, 그거 찾으래요. 원래 그 436번에 기억 보면 x랑 x 세제곱은 다른 함수지. 근데 여기서 뭐가 정의역이 제한돼 있죠. 마이너스 1하고 1밖에 없죠. 마이너스 1하고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같으면 같은 함수인 거예요, 그냥.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고 1 넣었을 때도 1이고 gx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얼마야? 마이너스 1 세제곱 해봤자 1 세제곱해도 1이니까 똑같죠. 그래서 기억 같은 함수 맞죠? 니은 해봅시다. 니은 마이너스 1 넣고 플러스 1의 절대값이 1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도 1이죠. 자, 1 넣으면 1인데 결국은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 1 나오죠. 그럼 니은도 같죠. 디귿은 다르죠. 똑같나요?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죠. 1 넣으면 2 나오니까 다른 함수죠.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39번 1대1 함수 뭐 이거 물어본 것 같은데 잘 봐야 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 그래프를 각각 찾으래. 됐지? 자,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 단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래요. 공역이 뭐래요? 실수 전체래요. 가볼게요. 기억 1대1 함수 마저 틀려. 맞아요. 맞아. 1대1 대응 마저 틀려. 맞아요. 1대1 대응도 되는 거지. 니은 1대1 함수 맞아 틀려. 맞아. 꺾여 있어도 다 하나당 하나로 대응되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그 치역도 실수 전체 맞죠? 네. 쭉 계속 평생 갈 거 아니에요. 얘도 1대1 대응 함수 맞죠? 그럼 기억과 니은은 1대1 함수 되고 1대1 대응 함수 됩니다. 디귿 1대1 함수입니까? 아니죠. 그럼 1대1 대응도 당연히 아니죠. 리을 1대1 함수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 리을은 x가 0보다 작을 때는 1대1 함수가 맞는데 그 뒤부터 상수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둘 다 안 되는 거고요. 미음 1대1 함수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봤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는 맞아. 근데 얘가 어디까지래?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 더 안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럼 얘는 1대1 대응 함수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여긴 아예 대응시키지 못하지 치역이.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죠. 그러니까 1대1 대응 함수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1대1 함수 3개, 1대1 대응 함수 2개죠. 이해 가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거 문제 단골 문제 441번 한번 해볼게. x는 a 이하의 실수. 얘가 정의역이다. 됐어? 그 다음에 공역은 실수 전체고 fx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존재는 없어.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아까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원래. 네.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 1대1이 만들어져? 꼭지점 기준으로 반을 잘라버리면 된다고 했지. 대신에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x는 어떤 수 이하에서 적용된대. 그러면 a가 얼마면 돼? 맥시멈. 야 a가 여기 있어도 되지. 네. 여기 이하에서 다 1대1이잖아. 여기도 되고 이 꼭지점까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면 1대1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따라서 1대1 함수가 되게 한 a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꼭지점이 4 맞지? 네. 됐나요? 네. 자, 잠깐만 이거 계산 못했네. 내가 이 문제 안 보내고 싶은데 되는지 몰라서. 내가 이거 비슷하게 할게. 아씨 되나? 내가 만들어야 돼가지고. 이건가? 아씨 이거 되나 모르겠다. 자 문제 비슷해. 정의역 이거고 얘가 1대1 대응함수가 되기 위한 A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하셔 이런 문제야. 지금 얘랑 문제 조금 다르지? 얘는 뭐해? 얘는 1대1 함수였고 얘는 뭐 해야 돼? 1대1 대응함수 해야 되죠. 달라요 느낌이. 1대1 대응함수는 어때야 되죠? 저는 공역과 공역과 그냥 붙이고 공역도 적어줄게. 이거야. 문제에서 정역 공역 이렇게 줬어. A 이상, 공역도 A 이상이야. 그랬을 때 1대1 대응함수가 되기 위한 A의 범위 구하셔. A의 최대값 구하셔. 이런 문제거든요. 자, 요거는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꼭지점 2지. 그러면 얘 따라가면 A가 얼마 이상이면 돼? 2 이상이면 얘 반 잘리니까 어때? 1대1 함수 되잖아. 근데 문제가 뭐라 되냐면 1대1 대응함수를 구하래. 1대1 대응함수는 지금 A가 2 이상이면 이 치역도 2 이상이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여기가 2,2여야 돼. 근데 그게 2,2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그럼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자 그럼 결국 X랑 Y랑 같은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공역과 치역이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랑 그래서 내가 아까 식을 계속 만드는데 이게 되나 모르겠다. 얘랑 Y는 X랑 연립을 해. 얘랑 Y는 X와 연립을 해. 되냐 그러면? 네. 끝 나오지. 그럼 교점을 구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죠. 네. 6, 1은 6. 이거 맞나? 네. 그럼 X는 6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여기 2가 아니고 여기 2, 다른 점이지. 2, 다른 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얼마죠?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뭐예요? 6,6이죠. 그럼 실제로 얘가 1대1 대응함수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어디부터 가야 돼? 6,6부터 이렇게 가셔야 돼. 여기부터 가야 1대1 대응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얘기 이해가? 정의역은 만약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부터 가면 1대1 함수 맞지? X가 X 하나당 Y 하나씩 대응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가 2, 얼마일까? 마이너스 뭐 한 4라 쳐? 만 10이야?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하면 정의역은 2 이상이죠. 치역이 얼마 이상이야? 마이너스 10 이상이지. 그러면 현재 공역이 뭐야 지금? 똑같이 얘 A로 정의돼야지만 1대1 대응함수가 되기 때문에
요 점에서 시작해야 얘도 6 이상이고 공역도 얼마야? 6 이상이면서 치역도 뭐가 돼? 6 이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공역도 여기를 6으로 만들어야지만 1대1 대함수 될 수 있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yx랑 교점부터 간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물론 이제 이 문제 아직 조금 헷갈리면 우선 알아두고 또 여기 아마 나올 거거든? 헷갈리면 또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중 454번. 시간 타이트하네요. 아직 역함수 합판수 못했잖아. 빡세다. 454번을 봐야 돼.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공역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되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나 y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가. 이게 뭔 뜻인지 보자.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이게 맞아? 1대 함수. 이게 뭔 소리야?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다?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x가 다르면 뭐도 다르다? y도 다르다.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fx는 절대값수. 이 이하다. 그럼 이건 뭔 뜻이죠? 양쪽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럼 fx는 마이너스 2 이상 얼마다? 2 이하다. 요거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1대1 함수 중에 y값의 범위가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되는 뭘 구하래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 맞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선택을 할 때 얘네 둘을 뭐 하라는 얘기야? 제외하라는 얘기 맞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수를 선택을 하는데 몇 개? 세 개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대1 함수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이 몇 개 선택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인가요? 네. 그럼 마이너스 1 5개 선택하면 0은 4개 선택할 수 있고 1은 3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 4 얼마죠? 3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예. 절대값 함수는 우선 절대값 범위에 따라 나눠 풀을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갑시다. 유형 1번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477번 fx가 3x-2고 gx가 ax-1이야. 그랬을 때 f 자 이거 합성 쓸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괄호치고 g 2는 7 이럴 때 g 1 구하시죠. 이거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은데 g2가 여기다 2는 되지. g2가 얼마죠? 2a-1이죠. 얘가 얼마 되는? 7 되는. 그럼 2a-1을 f의 x자리에 넣으면 되지. 그러면 3 괄호 2a-1 마이너스 2가 얼마다? 7이다. 이러면 됩니까? 9 그다음에 3 2a-1이 얼마? 3a가 2죠. 그럼 여기가 2가 나오니까 g 얼마 구하래요? 1 구하는 거니까 1이죠. 이름만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합성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합성이 있는데 481번 그냥 합성해서 식 만들면 되거든. 문제 하나밖에 없네. 일단 내가 풀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우선 요거는 그냥
여러 능력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모르시면 질문하고 유형 3번은 이게 좀 어려운 게 세 번째인데 이것까지 풀어주면 여러분 생각할 게 없어가지고 이거 넘어가고 우선 풀어보세요. 484번 보겠습니다. 자, x가 1, 2, 3, 4 1 때 fx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2초가 x 2이야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요 조건이 뭐냐면 f1은 n 플러스 1은 fn 합성 f야? F 합성. 뭐 같은 얘기긴 한데 약간 이런 거지. 그럼 뭐 하는 거지? 숫자가 있으면 그만큼 합성하는 거지. 합성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F2는 F 합성 뭐야? F인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쭉쭉 규칙성 찾아가는 얘기 같아. 자, F98. 그럼 얘를 98번 합성을 했을 때 1을 넣고 98번 합성하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돼요? 넣어서 규칙성을 찾아보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하나씩 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F1부터. F1은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지. 2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넣어야 되잖아. 정의역 얼마야? 3. 그럼 F 한 번 합성하면 2의 1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얘 정의역이 얼마인 거야 지금? 이거 3인 거지. 네. 3은 2초 가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죠. 2.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이 2가 그 다음 합성의 정의역인 거죠. 그럼 F3의 1은 2를 넣은 거니까 여기죠. 4. 얼마? 4. F4 1은 4를 넣었으니까 2보다 큰데 여기다 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3. 반복점 생겼죠. 다시 여기 나온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 맞아? 3, 2, 4, 3, 2, 4 3의 배수로 지금 반복될 거니까 98 구하는 거였냐? 네. 그럼 얘가 1이지? 그러면 96까지 얘죠. 맞아요? 네. 97? 98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이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야 486번 뭐 요 얘기네. 이건 뭐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역함수로 넘어갔습니다. 486번에 fx의 fx 얼마야? 3x 플러스 k 역함수가 있고요. 이거 뭐란 얘기야? f 역함수 1, 얼마란 얘기야? 이란 얘기지. 그때 f1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나고? 역함수 식을 바꾸는 경우는 없다고요. 뭐 할 거예요? 점 바꾸기 할 거예요. 얘를 바꿀 거라고요. 됐어요? f 얼마는 얼마? 2는 1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다 f2는 얼마? 1 넣어서 k 찾아요. 그 다음에 f1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식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점 바꾸기를 하면 되는 건데 이건 너무 대놓고 이건 얘기한 거고요. 이제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이제 대놓고한 거고. 자, 그 다음에 491번. 이 교재는 아직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없어서 점 바꾸기 많이 안 나오는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491. x가 8 a y 공역이 b y 1 이래. 자, 그때 fx가 2분의 1 x 플러스 3에 이 fx에 뭐가 존재한대? 역함수 존재. 역함수 역존재 라는 얘기는 동의어가 뭐라고? 1대1 내함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대1 내함수 1대1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원래 1대1 내함수 아니에요? 정의역 이거 맞춰달라는 얘기구나. 자, 이게 원래 1대1 내함수 맞는데 지금 정의역과 지금 뭐야? 공역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나온 이 공역과 무슨 역이 같아야 돼? 치역이 같아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직선을
기울기 2분의 1로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x 시작이 얼마야?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얼마야? a가 되는 거 맞아? 요까지 됐습니까? 그때 요 지금 얘가 공역인데 이 공역이 얼마 돼야 돼요? 반드시 b가 돼야 되고 여기가 얼마 돼야 돼요? 1이 돼야지만 요만큼의 y값 요만큼이 b부터 1까지가 공역이지. 그 공역과 이 그림이 실제로 그려지는 게 치역이지. 이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마이너스 8, 얼마 지나야 돼? b 지나면 되고 a, 얼마 지나면 돼요? 1 지나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물론 이게 무슨 함수니까? 증가함수니까 x가 제일 작을 때 y도 어때? 제일 작은 거고 x가 제일 클 때 y도 뭐예요? 제일 큰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였으면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일 때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고 a일 때 얼마여야 돼요? b여야 되는 거죠. 감소함수면.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형 7번 같은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뭐 하래? 494번에 역함수를 구하래. 이건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97번 해볼게요. 497번이에요. 6번 아니고. fx가 3x 2x 제곱 x가 0 이상 x가 0 미만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일 때 오우 되게 복잡해 보이지? f 합성 괄호 g 합성 f의 역함수 합성 f의 얼마 구하래? 마이너스 1 능값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다가 이거 역함수하고 합성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아까 제일 마지막에 했던 역함수와 합성함수의 공식 같은 거였지, 성질. 그걸 최대한 정리합니다. 자, 정리한다는 게 이거 역함수 정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써보면 f 역함수 각각 역함수 주면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 합성수서 바꾼다고. 그럼 f의 역함수 맞아? 합성 g의 뭐야? 역함수 합성 f 이거 맞지? 여기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가 뭐가 된다고? x 항등함수가 된다고. 항등함수는 아무리 합성해도 얘는 그냥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 곱하기해서 1 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문제 뭐 구하는 거냐면 g 역함수 f 얼마?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는 거죠. 요거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선 f-1을 찾아야겠네요. f-1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래요? 2예요. 그럼 g 역함수 얼마 구하래? 2 구하래. 그럼 역함수 함수 구해야 되니까 얘 역함수 바꿔야 되죠? 아니죠. 뭐 한다고요? 전박. 마이너스 2제곱. 예? 아니 뭐예요? 여기 조건이 x가 0보다 작아야 문제 틀렸어요? 문제 잘못 썼어요 제가? 마이너스 예, sorry. 자, 그럼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자, 다시 이거죠. 근데 뭐 한다고? 역함수를 바꾸는 건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이 값 구하는 거 이 값을 우리 k라고 하고 얘를 뭐 할까? 전바꾸기라는 거야. 그래서 gk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k를 구하면 답이죠. k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얼마? 마팔 k가 4? 네, 맞습니까? 정답 4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 식바꾸기는 없어요. 안 하는데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인가 이게 마지막 역함수 그랬고요? 몇 시냐? 54분. 좋았어. 타임어택을 하고 있네. 잠깐만. 어디 하고 있었지? 497번 했었지.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그림 이거 어려워. 이거 502번이 잠깐만. 근데 이거 그림 문제가 하나밖에 없냐? 요거 그림도 괜찮아. 이거 다 풀어주긴 해야 되는데 503번을 해볼게. 502번, 503번이 더 중요하죠. 잘 봐요. fx
x가 4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3 이라는 이차함수래. 자, 근데 얘는 x가 뭐래?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정역이라는 얘기지. 자, 이 그래프와 그 역함수 누가? f의 역함수가 누구래? 지금 gx라는 얘기 맞아? 자, fx랑 gx가 몇 점에서 만났는데? 두 점. 얘들 몇 점에서? 2점에서 2점 교점이다 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2점 사이 뭘 구하래요? 거리 구하라는 얘기 맞아요? 네. 자, 우선은 fx에 x가 0과 크다 같다라고 지금 나눠놨죠. 그 이유가 뭐죠? fx에 뭐가 표현되어 있어? 역함수가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는 2차 함수가 1대1 함수여야 되죠. 기본적으로 1대1 배분 함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뭐야? 절반 반땡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2차 함수 절반만인 이 2차 함수지. 4분의 3. 약간 이런 건가? 이거가 얼마라고? 4분의 3. 자, 이런 느낌이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럼 얘랑 누구랑? 얘 역함수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gx 구해야 돼? 아니요. 역함수 구해 안 구해? 안 구한다고 했죠. f랑 역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는 그 두 점은 누구도 같이 만나? y는 x도 같이 지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 누구 따져야 돼? y는 x도 같이 지나는 걸 따져야 돼요. y는 x는 여기 있겠죠. 이 원점에서. 그러면 얘가 두 점이니까 이렇게 가나봐, 그지? 요 두 점 사이, 요 거리 구하면 되는 거 맞죠, 여기? 됐습니까? 그럼 점을 찾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돼, 쟤랑? y는 x랑 연립하면 되죠. 4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3. 이건 뭐야? x. 양변 사곱하면 x제곱 더하기 3은 4x 맞아? 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맞아? 네. 3, 1 나와. x는 1, 3 맞아? 네. 자, 요 점 얼마야? 1, 1. 1이지. 왜? y는 xy의 점이니까 3, 3이지. 자, 요 길이 여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도 되는데 3, 3이지. 자, 요 길이 얼마야? 2. 요 길이는 얼마야? 2. 여기 얼마야? 2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역함수까지 다 했어요. 오. 딱 맞췄어요. 되게 빡센데? 근데 우선 좀 커리 계획대로 가는 게 아시죠?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쌓여야 방학 끝나고 9월 전까지 마플 시너지가 끝나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야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름방학 동안에 함수도 못 들어가고 명제하다가 마플 하다가 그냥 우리 기말 때 그때 하면 되지 뭐 이런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는 거 한 번에 빡 해두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에서 9월 전까지 마플을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유형 문제만 다 풀어오면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서술형 안 푸셔도 되고 1등급 막 쓰려고 해서 안 푸셔도 되고 유형 문제만 푸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요거 토요일까지 해오시고 토요일 2시에 오시면 2시에 테스트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끝나고 볼 수도 만약 2시에 수업 시작한다고 하면 4시에 수업이 끝나고 4시에 볼 수도 있어요. 지원이가 아마 된다고 했던 것 같긴 하거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하나 지우고 당연히 되죠. 네, 녹화만 끊을게요. 요거는 단톡에 올려드릴 거고요.